근사한 물건, 멋진 일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광고를 보다 보면 기발하고 멋진 상품들이 가득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상품이 쏟아집니다. 저것만 집에 들여놓으면 삶이 보다 윤택해질 것 같아 자연스레 지갑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모두 소유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싶다고 욕심을 부리면 시간과 돈만 사라질 뿐 아무리 사도 마음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지금 하고 싶은 일, 꼭 필요한 물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가진 것의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이제는 경제성장이나 종신고용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 연금조차 미래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죠. 수입이 불안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잘 키우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포기한다는 세상입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언제 정리해고를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힘든 건 나만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좋은 직장으로 꼽는 대기업과 공기업마저 어려운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 역시 줄곧 이런 불안한 생활과 함께 했습니다. 차와 집은 크고 좋아야 하며 돈은 무조건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워킹맘으로 회사를 다니며 몇 번의 이사를 하고 집도 넓혀갔지만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하고 숨 쉴 틈이 없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항상 부족함을 느낀 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나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악몽 같은 영상을 보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일에 바쁘게만 치이고 물건에 많은 돈을 썼던 그간의 나의 생활 또한 다시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정말 필요한 물건만으로 생활하며 가볍게 살고 싶다라고 강렬하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시작하자 실로 나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많이 소유하던 시절 저는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소비하며 풍요로워지려고만 했습니다. 오로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해 물건을 소유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물건이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나를 기준으로 고르며 정말로 필요하고 좋아하는 물건만 갖기로 한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비싼 차나 큰 집을 사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은 잠깐입니다. 과시를 위한 소유는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많이 소유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많이 가지는 것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과식이라 할 수 있겠죠. 과식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지만 살짝 배고픈 듯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물건 역시 딱 필요한 물건만 있을 때 오히려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잡동사니에 파묻히지 않고 최소한의 물건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바라볼 때 이게 정말 필요할까 라고 묻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정리정돈 관련 책을 읽다 보면 물건을 전부 꺼낸 다음 좋아하지 않는 물건은 버리라는 조언이 자주 나옵니다. 이 방법은 사실 꽤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전부 꺼내놓은 뒤 정리까지 모두 끝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적절치 않은 방법일 겁니다. 또 시간이 있다고 해도 다 꺼내놓은 물건 중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놔둘지 고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후회 없이 물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릴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평소 내가 좋아해서 잘 쓰는 물건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버리는 것이죠. 2개 있는 걸 하나씩 줄이기만 해도 집을 가득 메우던 물건들이 절반으로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옷을 많이 가졌을 때는 계절에 따라 옷장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옷을 줄인 뒤에는 모든 옷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옷장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남겨진 저의 옷은 총 14벌입니다. 정말 옷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로 좋아하는 옷들만 남겼고 몇 번이고 수없이 입기 때문에 가격에 상관없이 옷이 빨리 닳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끝날 때면 낡은 옷을 처분하고 다시 그 계절이 시작될 때 옷을 새로 장만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옷장에 있던 옷이 허름해지거나 낡았을 때만 새 옷을 사고 그 이상 옷을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이상적인 옷장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참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바쁜 아침에 옷장 앞에서 무얼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좋습니다. 입을 옷을 고민할 시간에 하고 싶은 또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려니 아깝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보다 정말로 아까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점유한 공간이나 사용도 안 할 물건을 관리하는 노력과 시간, 정리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아무리 작은 물건을 산다 할지라도 더 신중해집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샀는데 실증이 나거나 한번 쓰고 나니 필요 없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3번 정도의 불편을 겪고 난 뒤 물건을 산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봄코트가 필요하다면 당장 바로 사기보다는 일단은 이를 대용할 숄이나 다른 걸칠옷이 없는지 찾아봅니다. 달걀말이용 팬이 없더라도 일반 프라이팬을 사용하면 되고 전기밥솥이 없어도 냄비로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진 것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며 불편을 감수해 보는 겁니다. 또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한 물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언제 올지도 알 수 없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보관하는 수많은 그릇 세트와 수저 세트가 그런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언제 쓸지 모르는 이러한 물건들을 구매하고 보관하는 것은 낭비처럼 여겨지기에 이런 물건들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알아봅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리지 않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기에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바로 구입하기보다는 이를 대체할 만한 방법은 없는지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물건, 심플한 생활을 지향하지만 저는 무조건 아끼고 사지 않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의 시간과 돈, 물건을 꼭 필요한 곳에 충분히 사용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고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매합니다. 반대로 호화롭고 화려한 고가의 물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래도록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물건을 고릅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물건, 길들이는 사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나만의 취향을 기준으로 물건을 고릅니다. 오히려 주의해야 할 것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살 때입니다. 싸다는 이유로 물건을 사면 꼭 후회가 따르기에 저렴한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만약 이 가격의 10배라 해도
내가 이 물건을 사게 될까라고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가격보다는 오래도록 애착을 갖고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빨래는 해도 끝이 없고 식사 준비는 너무 힘들고 금세 집은 어질러지고 이런 고민은 주부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일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워킹맘으로서 아이들을 케어하며 집안일에 회사일까지 하려니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죠. 항상 삶에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집을 정리할 시간은 도저히 나지 않았고 집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 편히 쉴 수도 없었습니다. 휴일에는 집에서 도망치듯이 외출을 했습니다. 주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쇼핑에 돈을 아끼지 않는 악순환은 반복되었고 멋진 인테리어 소품을 사서 장식해 놓아도 먼지를 털 시간이 없었습니다. 줄어들 줄은 모르고 늘기만 하는 물건들로 집은 점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살던 집이 재건축을 하게 되어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며 저는 집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물건과 수납을 위한 덩치 큰 가구들,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이 많다 보니 이사 비용도 노력도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공간을 빼앗는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청소하기 위해 드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니 넓은 집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물건이 거의 없으면 작은 집일지라도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이 별로 없으면 널찍하게 살면서도 집을 구입하는 금액 또한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절약이 됩니다. 대출 이자까지 생각하면 금전적인 절약은 그 이상이 됩니다. 실제로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저희 집 재산세는 30%나 줄었습니다. 또 방이 좁으니까 열 효율이 좋아져서 냉난방비도 이전보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짐을 줄이고 집을 줄이고 살림이 간결해지자 많은 주거비가 절약됨은 물론 늘 쫓기던 가사에도 여유로움이 생겼습니다. 간결한 살림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상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살림을 줄이기 전에는 참 싫은 게 청소였습니다. 일단 청소기를 돌리려고 하면 언제나 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건들과 소파 위에 널브러져 있는 옷들을 먼저 정리부터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물건이 줄어들자 기본적으로 방이 별로 어지럽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청소기를 돌리기 전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정리하는 시간이 훨씬 줄었습니다. 모든 물건마다 지정석이 확실해지니 가족 모두가 헤매지 않고 사용 후에는 제자리에 돌려놓은 덕분도 큽니다. 이렇게 성과가 두드러지게 느껴지니 그렇게 싫던 청소도 꽤 할만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걸레질을 하고 나면 뭔가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손을 움직여 걸레질을 하고 나면 마음까지 정화되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절에서 수행을 할 때 청소를 중시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만 같습니다. 예전에는 집은 넓을수록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으면서도 얼마나 좋은 물건을 손에 넣느냐가 인생의 목적인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던 겁니다. 뭐든 꽉꽉 채우고 있었음에도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만 느꼈으니까요. 그러나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이에 만족할 줄 알게 되면서 충만함을 만끽하는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는 분수에 맞는 편안한 공간. 지금은 집이 가장 마음 편한 장소입니다. 기분 좋은 공간, 마음의 여유를 손에 넣은 것이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은 지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밖에서 불안한 일이 있었더라도 쉽게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출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지저분하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아침에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전 조금 귀찮더라도 자기 전과 외출 전 거실과 식탁을 한 번씩 정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 좋은 공간을 만나고 귀가 후 편안하게 긴장을 풀 수 있기를 위함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하는 일과인 만큼 시간은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청소를 싫어하는 제가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이 정리되어 있으면 안락함을 느낄 수 있고 매일 기분 좋게 지내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간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줄이고 물건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비우고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소유할지 잘 선별하면 마음이 편안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심플하고 간결하게 살기 시작하자 저의 생활은 참 편안해졌습니다. 물건을 줄여 필요한 걸 엄선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무력이 줄어들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이 많지 않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언제든 변합니다. 옷을 400벌 갖고 있던 저도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물건을 손에 넣는데 그다지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나, 얼마만큼 가졌는가에 따라 성공 여부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않아도 물건을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보다 풍요로운 생활은 가능합니다. 단순한 일상을 이어나가며 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로움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으며 내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건에 탐닉했을 때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1년에 한 번 떠나는 여행이나 이벤트처럼 강한 자극이 없으면 행복이나 풍족함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있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매일 작은 일에 감동하며 풍족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물건을 줄이고서야 비로소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되며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물론 앞으로의 인생에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시기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욕심이 적으면 어떻게든 된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일상은 흥분에 가득 찬 여행이나 이벤트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소중한 나날입니다. 미래의 일을 지레 걱정하지 않고 돈이나 물건에 휘둘리지 않으며 충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